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에 핵심만 쏙쏙 때려박는 분석, 귀에 때려박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파이넴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데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궁금해하실 목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에서는 파이넴텍의 12개월 목표 주가로 1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보고서 나왔을 때 주가 생각하면 한 20% 넘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가 왜 이렇게 파이넴텍을 좋게 보고 있는지, 특히 그 폴더블 있잖아요. 이 시장 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기회가 있다고 콕 집어 분석하는지 그 논리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볼 겁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딱 해두시면요. 매일매일 새롭고 유용한 종목 분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보고서가 파이넴텍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러니까 사라는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이전보다 꽤 올렸어요. 그냥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 배경부터 한번 보죠. 보고서를 딱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파이넴텍이 이른바 폴더블 2차 성장 사이클의 중심에 설 거다, 이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결정적인 걸로는 그 북미의 아주 큰 스마트폰 회사 있잖아요. 거기가 드디어 폴더블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이걸 꼽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평가를 받는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북미 세트사의 시장 진입은 단순히 뭐랄까,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중 하나를 꽉 잡고 있는 회사잖아요. 브랜드 충성도도 엄청나고 돈도 많고, 이런 회사가 새로운 폼팩터, 그러니까 폴더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건 시장 자체의 판을 바꾸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판을 바꾼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시장 크기가 커진다.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물론 시장 규모 확대가 제일 직접적인 효과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거대 기업이 들어오면 폴더블 폰 기술이 훨씬 더 빨리 대중화될 수 있고요. 관련 생태계 확산 속도도 확 빨라질 수 있는 뭐랄까, 기폭제가 되는 거죠. 소비자들 인식도 바꾸고 다른 회사들 경쟁적으로 혁신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한테는 아주 큰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파이넴텍이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제일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 이런 게 준비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지 실적 전망치도 정말 파격적으로 올렸더라고요.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을 원래 추정했던 것보다 무려 47%나 높여서 446억 원으로 제시했어요. 2026년 예상 매출액도 보니까 6,068억 원. 이건 2025년보다 164.9%나 증가하는 건데, 와, 이건 진짜 퀀텀 점프 수준인데요. 이 숫자들 도대체 어떤 가정하에 나온 건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좀 장밋빛 아닌가요? 네, 숫자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전망 뒤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깔려 있어요. 하나씩 좀 보죠. 우선 가장 기본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파이넴텍의 주요 고객사인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폴더블 패널 출하량이 올해 한 880만 개 정도에서 2026년에는 2,500만 개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봤어요.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2,500만 개요. 와, 엄청나네요. 그 물량이 그럼 어떻게 나눌 걸로 보는 건가요? 특히 그 기대가 큰 북미 세트사 쪽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2026년에 예상하는 2,500만 개 패널을 고객사별로 나눠보면요. 기존의 주력 고객인 국내 대기업 쪽으로 한 1,200만 개, 그리고 중국 같은 중화권 업체 쪽으로 한 400만 개, 그리고 제일 주목해야 할 신규 북미 세트사 쪽으로 1,000만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들어오는 북미 쪽 물량이 기존 국내 최대 고객사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단숨에 핵심 고객으로 올라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첫 해부터 1,000만 대 규모 물량을 확보한다. 이건 파이넴텍한테 엄청난 기회죠. 첫 해부터 1,000만 대라. 진짜 큰 숫자네요. 근데 이게 신규 진입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확보가 가능할까요? 공급망 문제라던가 다른 경쟁사도 있을 텐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그게 리스크 요인이죠. 근데 보고서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북미 회사가 처음 시장에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고품질 부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이 검증된 소수 회사, 어쩌면 딱 한 회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파이넴텍이 그 유력한 후보라는 판단이고요. 또 이 북미 회사 브랜드파와 생각하면 초기 시장 침투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물론 실제 계약 규모나 조건은 계속 봐야 하는 변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파이넴텍이 만드는 부품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할 텐데요. 보고서에서 레이저 에칭이라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부품 단가가 한 20%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주길래 가격 상승까지 기대하는 건가요? 네, 그 레이저 에칭 기술은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백플레이트라는 걸 가공하는 데 쓰이는 걸로 보여요. 백플레이트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품인데 폴더블에서는 특히 접히는 부분 내구성이랑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레이저 에칭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미세하게 가공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베젤을 더 얇게 하거나 접히는 부분의 곡률 반경을 줄여서 내구성은 높이면서도 디자인은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적 우위가 결국 제품 경쟁력이 되고 그래서 기존 부품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기술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아, 기술적 우위를 통해서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한다. 매력적인데요. 근데 경쟁사들이 이 기술을 금방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기술 격차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술 격차의 지속 가능성? 이건 항상 중요한 질문이죠. 보고서는 파이넴텍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보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쟁사들이 얼마나 빨리 따라올지 또 다른 혁신을 할지는 무시 못하죠. 만약 경쟁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더 싸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걸 내놓으면 파이넴텍이 기대했던 가격 프리미엄이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시장 점유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보고서는 국내 고객사 안에서는 60%, 신규 북미 고객사 쪽으로는 무려 70%라는 꽤 높은 점유율을 가정했어요. 특히 신규 공급사가 단숨에 70%라니 이건 좀 많이 공격적인 가정 같은데요. 맞습니다. 70%라는 숫자는 확실히 눈에 띄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세트사가 초기에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해서 파이넴텍을 액션 파트너로 딱 찍고 물량을 확 몰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깔린 걸로 보여요. 어쩌면 특정 모델은 아예 단독 공급할 가능성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가정이잖아요. 실제로는 여러 회사 쓸 수도 있고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서 점유율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 목표를 진짜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2026년 실적 전망이 현실성이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실적 추정치 낮춰야겠죠. 실적 전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보고서는 파이넴텍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 그러니까 목표 배수, 타겟 멀티플, 이것 자체도 기존 11.7배에서 15.3배로 올렸어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랑 별개로 회사를 평가하는 잣대 자체를 더 후하게 쳐준다는 건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목표 배수 15.3배.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숫자가 과거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 시장 문을 열었을 때 핵심 부품사 중 하나였던 KH바텍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받았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해요. 즉 보고서 쓴 사람은 현재 파이넴텍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나 기대감이 마치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처음 열릴 때의 그 폭발적인 기대감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북미 거대 기업의 시장 진입이 그만큼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 폴더블 시장 열릴 때의 기대감을 지금 파이넴텍에 적용한다. 꽤 대담한 평가 방식인데요. 근데 2019년이랑 지금은 시장 상황이나 경쟁 환경, 기술 수준 같은 게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때 PER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합리적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유사성에 기반한 평가는 딱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 맥락 차이를 놓치면 안 되죠. 2019년은 폴더블 폰 자체가 생소했고 경쟁자도 거의 없었고 기술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아주 컸어요. 반면에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커졌고 경쟁하는 회사들도 많고 기술도 꽤 발전했죠. 그래서 당시의 높은 기대감과 프리미엄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은 이미 과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냉정하게 미래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목표 배수 15.3배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실적 급증이나 높은 기대감 말고 그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북미 고객사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도 중요할 텐데요. 네. 보고서는 파이넴텍의 성장이 2026년 북미 고객사 진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시작으로 폴더블 폼팩터가 더 다양해지면서 계속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북미 고객사가 2027년에는 지금 갤럭시 Z 플립 같은 위아래로 접는 클램쉘 타입을 내고 2028년에는 화면을 더 크게 펼 수 있는 대면적 폴더블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클램쉘 타입에 이어서 더 큰 화면 폴더블까지 라인업이 계속 확장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기존 강자인 국내 경쟁사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2026년부터 폴더블 라인업을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하면서 단순히 접는 걸 넘어서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확장하는 슬라이더블, 이나 두루마리처럼 돌돌 많은 롤러블 같은 아주 혁신적인 폼팩터들을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파이넴텍은 이런 다양한 형태 변화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 예를 들면 내구성 좋은 힌지나 백플레이트 같은 걸 계속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북미에서 오는 2차 성장 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입고 중장기적으로는 폴더블 폼팩터가 다양해지는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성장할 거다. 이런 그림이네요. 보고서 나올 때 주가가 이미 꽤 올라 있었는데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이유가 여기 있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9월 5일 주가가 33,250원으로 연초 대비 꽤 많이 오른 상태였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보고서는 파이넴텍이 맞이할 변화가 그냥 실적 좀 좋아지는 걸 넘어서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 진입이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둔 걸로 해석됩니다. 북미 세트사 진입으로 시작돼 시장의 재편과 확장에 가져올 파급력이 현재 주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물론 이렇게 높은 기대치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주가에 반영될지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장 전체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파이넴텍 분석 보고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거대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폴더블 시장의 2차 성장기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파이넴텍은 이 과정에서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 이게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2026년 실적 전망치가 대폭 올라갔고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건 역시 과거 폴더블 시장이 처음 열릴 때 수준으로 높게 적용하면서 최종 목표 주가 66,000원이 제시된 거고요.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폴더블 기기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계속 성장할 잠재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여러 가정들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북미 세트사가 진짜 언제 들어오는지, 또 초기 분량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높게 잡은 시장 점유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레이저 해칭 같은 신기술의 경쟁 우위가 계속되고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 사례에 기댄 높은 목표 배수가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파이넴텍의 실적 성과와 주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이 될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들어보니까 폴더블 시장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파이넴텍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동시에 여러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과연 파이넴텍은 이 보고서의 전망처럼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키면서 점점 치열해질 경쟁 속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파이넴텍 투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어떠셨나요? 이 보고서가 제시한 목표가 16,000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파이넴텍의 적정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에 핵심만 때려박는 분석, 귀에 때려박는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